돈 되는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과 저는 공통점이 있는데 진짜 이제 명절 지나갔으니까 실제로 이젠 정말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좀 하락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돈 되는 뉴스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 4분기 실적 시즌 돌입하면서 깜짝 실적 예상 종목에 대한 기사입니다. 실적 시즌에 이런 기사 나오면 꼭 챙겨보게 되는데요. 한샘, 호텔신라, 한국카본 등을 꼽았습니다. 어떤 종목 쪽으로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 이 기사를 접하면서 좀 염두에 두실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기사에 나와 있는 종목들을 선별할 때 조건에 좀 부합되는지를 일단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별 조건을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좀 해봤는데, 일단 선별 조건 첫 번째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추정치가 뭐 한 달 전보다 대비 꾸준하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런데 주가는 미리 그것을 반영해서 그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하면 일단 그럴 가능성을 고려하시면서 현재 주가 수준이 지난 한 달 전 대비 얼마나 좀 많이 올라왔느냐, 이런 점을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별 조건은 이렇게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 수준이 지금 매수가 가능하지 않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지부진한 매수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종목도 피킹하는 데 있어서는 좀 배제시켜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수급 요건인데, 수급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양매수하면 더욱 좋고요. 아니면 둘 중에 한 매수 주체라도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어야지만 선별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종목이 과연 이 중에서 뭐가 있느냐 봤더니 저는 호텔신라를 꼽았습니다. 일단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연초죠. 월초에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인들의 방한이라든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감으로 나타나면서 1월, 그러니까 20일부터 1월 하순이죠. 하순에만 19.1%가 주가가 하락하면서 급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 낙폭 가되면서도 주가는 이제 연초 대비해도 그렇게 크게 오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만족을 시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상으로 10주간 이동평균선이 지금 현재 그 30주간 이동평균선 위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장기 추세가 상승 전환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네. 매수 가능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건도 만족을 시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수급 요건인데, 외국인이 최근 한 달간 1,106억 원 누적 순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기간은 한 780억 원대 순매도를 했는데, 이런 점에서 양 주체 중에서 한 주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만족을 시켰습니다. 밸류에이션 수준을 또 보면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지금 PER 한 17.4배 정도 나와 있어서 절대적으로는 낮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과거 호텔신라가 보여줬던 그 밸류에이션 수준이 이거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 대비로는 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중국 바이러스가 사태가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현재가 지금 상승 이후에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눌림목 자리라는 점에서 매수 가능한 그런 타이밍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투자 등급을 저는 3등급으로 일단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일단 밸류에이션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아서 엄청나게 매력적이지는 않다라고 일단 판단했고, 여기에 기간 매도가 꾸준히 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조금은 마이너스 요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등 3등급이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현재 수준보다는 조금 낮은 87,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조금 상향 돌파하면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1,5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초에 중국 소비 부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크게 오르면서 큰 힘을 보여줬었던 호텔신라, 중국 우한폐렴 관련 소식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매수 적절하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3등급, 매수가는 87,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돈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게 되는 움직임이 우한폐렴 때문에 나오면 온라인 관련한 종목들 매출 급증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 기사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할인점에 가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사는 맞는데, 일단 대형 할인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그 온라인 배송몰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배송 쇼핑몰에 대한 그런 매출 증가, 기대, 아니면 실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결국 보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좀 혼재돼 있다. 그러니까 할인점이 지금 쇼핑몰이라고 동일한 상황에서 보면 매출 비중은 할인점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적 요인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건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할인점 베이스의 온라인 배송 쇼핑몰은 일단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보시면 새벽 배송이 상당히 좀 유행인데, 새벽 배송의 한 업체인 오아시스 지분을 보유한 지어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저는 실질적인 수혜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 주가가 단기에 급등을 해서 현 시점에서 매수하기는 사실 좀 바이러스 그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해서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현재 바이러스 사태가 단기에 끝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종목을 좀 선정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모이는 할인점을 꺼려하고 간편하게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편의점 종목 중에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GS 리테일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 일단 편의점 종목 내에서 가장 양호한 주가 흐름 및 수급 현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주간 이동평균선이 30주간을 뚫고 올라오는 골든크로스가 이제 막 발생을 했는데, 최근 한 달 누적으로도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48억 원을 누적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9억 원을 누적 순매수해서 지금 양매수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으로 양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사실 2017년에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에 2018년에 다시 그 성장 모드로 전환했고요. 그리고 작년이었던 2019년에는 예상으로는 한 24.6%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5.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어서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될 것이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지금 현 주가에 대한 밸류션을 구해본다면 17배 정도로 나오는데, 과거 3개년 평균인 한 23배보다는 좀 낮다라고 보여서 네. 물론 절대적으로 낮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양호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투자 등급을 매겨보니까 3등급으로 또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편의점 같은 경우는 출점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그런 좀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3등급을 책정했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45,000원, 목표는 47,000원, 손절가는 37,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온라인 쪽의 배송 증가에 대한 수혜주 지어소프트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1월 들어서만 60% 강세를 보이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주도 좀 부담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쪽, 또 수급이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GS 리테일 전략 3등급 알아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유통주였고요. 3등급이었는데요.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세 번째 돈 되는 뉴스의 헤드라인은 BTS입니다. BTS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 언론사에서 빅히트 엔터의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일단 부인했습니다. 전략 세워주시죠.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결정이 된 것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오전 대비 상당히 오후에는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이 상장을 안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상장 이슈는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서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뭐 관찰을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그 증권가에서 그 빅히트 엔터가 기업 공개 시에는 예상 시가총액을 뭐 이 편차가 많긴 하지만 뭐 4조 원까지도 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올해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더 활동을 자주 하고 더 수익을 내느냐에 달려 있는지가 예상 시총의 그 달성 여부가 좀 결정되지 않겠느냐 보이는데, 일단은 상장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현재 테마로 엮여 있는 중소형주가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단기 매매는 이쪽에서 하는 것이 수익 확보에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종목은 2대 주주로서 지금 다수 지분을 보유한 넷마블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혜주는 역시 넷마블이 장기적으로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면 1월 중순 넷마블 주가가 우상향 추세로 전환이 확인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런 영향은 아무래도 중국 관련 소비주의 게임주도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의 상승에 동참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일단 현재 넷마블은 매수 가능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히트 엔터 상장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그런 장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업황에 대해서는 그다지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권가 리포트들도 실적에 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다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실 필요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주가도 역시 지금 횡보하는 국면으로 좀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등급은 일단 3등급으로 결정을 했고요. 매수가는 9만 원,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는 83,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무대가 어제 처음 공개됐는데요. 역시 미국 방송이었고요. 블랙스완이라는 신곡 맨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일단 빅히트 엔터 상장 관련한 이슈는 계속해서 체크할 이슈로 짚어주셨고요. 넷마블 3등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